안녕하세요, 놀이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우리 아이 심리상담 받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놀이치료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심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직업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꼭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 그러세요? 그런 일 하세요? 우리 아이도 상담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한 10분이 제 직업을 들으시면 6분 이상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어떤 부모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정말 진심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이가 그냥 발달상에 나오는 어려움이고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조부모님들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면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내가 너무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내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고 어떨 때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리자니 아이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센터를 가자니 센터나 병원을 가자니 내가 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우리 애한테 낙인이 찍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되실 때 체크해보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관의 권유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런 선생님들의 권유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같이 하시게 되거든요. 생활도 같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어떤 조금 도드라지게 다른 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보통 2번, 3번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전화 통화를 요청하셔서 자기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심리센터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면 좋으냐 이런 걸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노여워하시거나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기관을 옮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나 병원 방문을 권유받으시면은 처음에는 정말 당황하시고 우리 애가 그런 정도가 아닌데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봤을까 하고서 기분이 조금 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꼭 다시 생각해 보시고 상담센터를 내원해 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만약에 ADHD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온라인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보셔갖고 우리 아이가 거기에 몇 개나 해당되나 이런 거를 보시고서 생각보다 많이 해당되네 그러면 이제 센터를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담에 이제 온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의뢰를 하셔서 부모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내원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센터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다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아이 관찰도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상담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상담센터에 가서 문의하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러 가실 때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부모인 내가 다루기 너무 힘들 때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주변에 같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센터를 이거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실제 아이가 센터를 가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봐서는 사실 알 수 없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아이나 부모님께는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 부모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일단 가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같은 거를 배운다고 해요. 악기를 배우거나 우리가 어학을 배울 때에도 1, 2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한 인간을 기르는 정말 어렵고 내 인생과 너무너무 맞닿아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배우고 부모가 되는 거는 학교나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셔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배우셔도 좋고요. 또는 각각 센터나 병원, 이런 상담 기관에서 아이가 오지 않고 부모님만 부모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성인 개인 상담하고는 좀 다르고요. 양육과 관련된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만 방문을 하셔서 고민되시는 부분을 배우셔도 좋고요. 또는 대화법이나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울 때 조금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좋은 영화나 책 같은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지속될 때입니다. 내 아이가 눈 맞춤이 또래나 다른 형제보다 월등히 적거나 말이 유난히 늦는 것 같을 때, 또는 아이가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될 때에는 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발달이, 우리가 보통 심리나 정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발달이 늦는 경우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발달 치료일수록 조기 개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되게 다양하죠. 위클래스, 복지실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더 다양한 이름으로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상담은 어떤 것이고 상담실에서 뭘 하는 것이고 나도 저 상담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 초등학생도 있긴 있는데 주로 중학생 이후부터는 간혹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재미삼아서 얘가 그냥 가볍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요구를 스스로 했다면 아이와 센터나 또는 소아정신과, 대학교 상담센터 이런 데는 부모님은 같이 안 가시겠죠. 그렇지만 학생도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상담을 원할 때에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센터에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이가 예전과 달라졌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부모님은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또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벌써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실 때 최근에 식욕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식욕이 지나치게 늘었다든지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외향적이었던 아이가 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표정이 어둡다든지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준다든지 달라졌다면 센터 방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사실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속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이야기를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하는 아이라면 부모님이 모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에 아이들도 학교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성 친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수준을 넘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데 그 변화가 딱 보시기에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면 센터에 꼭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 심리치료를 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수록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센터에 오셔서 어떤 육아나 양육의 방향을 잘 잡으시면 보였던 문제 행동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좋아질 때 치료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문제 행동이 좋아지는 속도는 빠르고요. 부모님도 육아나 양육, 훈육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놀이코치 민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